자, 이어집니다. 21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 업무의 범위에 관련되는 내용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개공사의 업무 범위 정리할 때 틀리는 것 답이 4번에 들어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이 법 14조에 의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개인인 개공사죠. 개인은 아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이까지도 공부합니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4번. 자, 나머지 맞습니까?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죠. 자, 부칙 6조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지만 단지 못하는 것, 경매 업무 할 수는 없다. 별도로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부칙 6조 2항의 등록으로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 특별히 짚으셔야 됩니다. 부칙 6조만이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하면 6월의 업무정지 사유. 자, 3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분사무소도 법인 소속이니까 업무지역은 어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자, 중개법인은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주거이전의 부수대에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의 알선까지지 이 용역에 대한 알선업 또는 용역에 대한 알선 대행업이라는 업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얄팍하죠. 그래서 용역의 알선까지만 합니다. 22번 들어왔습니다. 자, 22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역시 답이 5번에 보입니다. 자, 5번.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 임대인의 승낙서 때문에 틀렸죠.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입니다. 자, 이는 문제가 들어올 때 틀리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인이 아니고 다른 개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틀리는 것 5번. 공부할까요? 자, 1번 개공사가 8월 30일 사무소를 이전하고, 자,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면 9월 10일까지 해야 되니까 9월 7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정확하게 잘했죠? 5. 2번 개공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중개행위를 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 이 지문 중요합니다. 자,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3번 중개법인은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록이 된 법인이 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끝났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니까. 그래서 업무 보정부터 설정하고 들어온다는 것 서류에서 중요합니다. 4번 중개법인이 종로에 소재한 분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어디에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22번도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의 총괄 문제로서 분사무소 등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23번 들어왔습니다. 자, 23번 문제. 역시 사무소 명칭의 표시 방법입니다. 단조롭지만 자주 나오는 출제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법인인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5개 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였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는 누구 성명이죠? 대표자 성명이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자, 개공사가 아닌 갑이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 개공사가 아닌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100만 원 과태료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개공사 아닌 자는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X죠. 법인의 분사무소인 것 같으면 누구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이지 대표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부칙 6조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5개 광고물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X입니다. 자, 부칙 6조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착한 행위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100만 원 과태료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A는 사무소 명칭을 천호 공인중개사라고 하였다. 틀렸죠? 천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들어갑니다. 자, 명칭의 표시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지문들이 흘러갔고 특히 여기 1번 지문 같은 것들은 아주 의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지만 개공사 아닌 자 하고 딱 들어오면 1년에 1000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24번 내려갑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옳지 않는 것 2번에 보입니다. 자,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X.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입니까? 업무 개시 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내로 신고하죠. 고용한 때는 고용신고는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2번. 자, 확인합시다. 1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를 우리는 양벌 규정이다 그랬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지문이죠. 3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인 개공사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지 법인의 대표자 김갑동, 대표이사 김갑동의 도장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지문이 나오죠. 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니까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어디? 주된 사무소 체크합니다. 5번.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는데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 변경은 7일 내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숫자. 그래서 변경은 7일 내로 등록한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격정지 사유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격정지는 반드시 암기 코드로서 익히되 이, 인, 설, 개, 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사유죠. 우리 암기표 2번에 들어가 있고 암기표 1번이 자격 취소 사유 양대 부정징이었다면 자격이 정지되는 자격 정지 사유는 암기표 2번으로서 100% 출제하는 것들을 1번, 2번에 잡았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이인설설 계획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에 보입니까?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원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는 누가 해야 되지요? 개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인 소공사가 작성하고 교부하고 교부할 보관하고 그런 의무는 없죠. 그래서 개공사의 의무니까 당연히 자격정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계계금할 때 요 두 번째 계에 해당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자 4번 인장 등록 위반 자격정지 사유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이를 뭐라 부른다?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양반스럽게 낸 거고,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딱 갖다 놓았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금지 행위니까 자격 정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격 정지되는 사유, 두 사람을 2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기 것으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26번 들어왔습니다. 자, 26번.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술한 것인데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가장 옳은 것 답이 3번이죠. 자,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기준을 다시 갖추면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여러분 등록 기준 미달은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 기준이 뭐죠? 자, 등록을 하려면 첫째 자격증이 있을 것, 두 번째 실무 교육이 있어야 할 것,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이 세 가지가 등록 기준인데 등록 기준이 맞았으니까 등록을 해줬겠죠.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보니까 이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임이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됐잖아. 그죠? 그럼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그 등록이 취소된 자는 기준만 갖추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되지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문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죠. 그래서 3번 의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등록이 취소되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등록 기준 미달은 상대적 취소 사유의 1번 사유입니다. 1번 사유.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1, 2, 3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옳은 것 3번. 자, 틀린 거 수정할까요?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을 하여 죽었다는 뜻이죠. 자,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입니다. 해산을 하여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니 진짜 죽었나? 청문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2번 개공사가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때 7일 내로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취소가 되면 당연히 반납하지만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는 말 그대로 업무 정지로 끝나지 등록증 반납의 요건이 없다. 4번 등록관청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회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X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X. 5번 등록 취소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X죠. 등록 취소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문은 없고 이 등록 취소가 아닌 업무 정지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소멸시효는 어디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 취소는 하고 들어오잖아. 그죠? 자, 26번 문제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이거 지문 하나하나를 잘 새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잖아요. 자, 오늘 제가 개공사로서 인장 등록을 위반했어요.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이게 6월의 업무 정지 사유인데 오늘 위반했지만 오늘 적발된다는 기준은 없잖아. 그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가 오늘 위반한 것이 5년 만에 발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내리는 사유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를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라고 들어오니까 특별히 이 지문 5번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꼭 정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27번 들어갑니다. 자, 27번.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의 성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행정처분의 성계는 단조로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럼 성계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공사로서 오늘 영업을 하다가 취소되는 사유가 적발이 됐습니다.
취소되는 사유가 적발이 되면 취소가 나오겠죠. 언제쯤 나올까요? 자, 오늘 위반한 사유가 취소되는 사유예요. 그럼 적발됐으니까 이제 취소가 나오겠지. 언제쯤 나올까요? 자, 제가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3개월 후 정도 걸린대요. 자, 오늘 되는 사유가 업무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이 됐어요. 제가 오늘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해서 적발이 됐어. 그럼 이게 업무 정지 사유가 적발이 되면 언제 업무 정지가 나오겠냐고. 대략 한 3개월 걸린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석 달쯤 있으면 취소가 나올 거니까 내가 먼저 폐업을 딱 하는 거예요. 왜 폐업을 한다고요?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위반을 했지만 취소된 사유가 취소나 정지 처분이 석 달쯤 걸릴 거니까 한 보름쯤 있다가 내가 폐업을 먼저 내버리고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조용히 다시 재등록을 하고 하던 일을 마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를 뭐한다? 성계한다. 우리는 이를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데 성계를 하되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3년이 지나면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3년 동안 영업을 만약에 폐업하고 안 했다면 어차피 취소당한 효과와 같잖아. 지금 그죠? 업무 정리는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인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개심죄를 좀 적용해서 1년이 지나면 업무 정리는 성계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7번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 들어갑니다. 자, 6개월을 초과하여 폐업했답니다. 얼마 폐업했다고요? 6개월을 초과했대.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리를 할 수는 없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얼마로 고쳐야 됩니까? 1년을 초과하면. 그렇죠. 자, 틀린 게 4번. 돌았으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사의 행위를 성계한다. 자, 이게 기본 성계의 모습입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에 받았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사에게 성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한 번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업무 정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은지를 확인하겠다. 그런 뜻이죠. 3번도 맞나요? 3년을 초과하여 폐업했답니다. 몇 년을 초과했다고요? 3년을 초과했대.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오죠. 자, 5번 지문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등록관청이 재등록 개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 만약에 3년이 지나면 폐업을 성계를 하지 않는데 이 3년이 지나서 왔으면 성계를 안 할 건데 2년 11개월 25일 만에 왔습니다. 자, 2년 11개월 25일 만에 왔으면 이제 5일만 지나면 3년이 넘잖아. 그죠? 그런데 5일 모자라니까 야, 너 옛날 거 성계해서 취소하고 5일 뒤에 오시오. 이건 좀 과하죠. 그래서 그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주어서 한 5일 정도 이런 것들은 성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문이니까 이 고려를 하여야 한다가 개공사를 도와주는 지문인데 이를 슬쩍 고려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도 아주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데 힘들어 하신다고요. 27번 문제 성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8번 내려갑니다. 자, 28번. 자, 과태료 처분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우리는 이를 신고관청 또는 즉 등록관청이나 신고관청이 아닌 다른 하나는 했고 이 등록관청도 시장, 군수, 구청장.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2번입니다. 자, 자격 취소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자격증 하면 누구하고만 놉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무소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신고관청이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어디 있죠?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 역시 등록 관청이죠. 그래서 자격증 하면 여러분들은 시도지사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개사법에서 이런 짝이 많습니다. 자격증 하면 시도지사,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하면 자동으로 국토장관. 아마 여러분 그 줄기만 잡아도 큰 문제가 해결되죠. 자격증과 교육은 시도지사만이 관리합니다. 아닌 것 2번 정리하셨습니다. 자, 29번 내려갑니다. 29번. 자, 단순히 암기세는 사항으로서 형벌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암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문제 1, 2회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것만이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잘 나온 것들로 뽑았기 때문에.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어진 것은, 자, 우리가 암기 코드에서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라고 들었죠. 양양이사, 양이 뭐지요? 양도하거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무조건 1년에 1,000입니다. 양 또 들었죠. 양도를 하면 빌려서 하는 자 100% 있죠. 빌려서 하는 자 1년에 1,000. 이 하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에 1,000입니다. 사무소를 2개 갖추면, 자,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자, 그리고 비밀 준수, 정보 위반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니면서 개공사. 그래서 아닌 자니까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는 것은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비전공이다.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나오죠?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 요게 사무소 2개 갖추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답니다. 여기 들어갑니까? 요거 3년에 3천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고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유산하는 문자를 위반합니다. 문자 위반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복에 문표 반납표 이렇게 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개공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위반, 여기 들어오죠? 정보위반하면 1년에 1,000.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죠. 업무 받은 자가 하니까 1년에 1,000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것 답은 기억, 리얼. 답은 4번 나오나요? 29번. 그렇죠. 답은 기억, 리얼입니다. 자, 지금 1년에 1,000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되는 것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실수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요게 3년에 3천은 부정하게 뭐 하는 자? 등록한 자죠.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1,000은 아닌데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자격 취소만 있지 형벌은 없습니다. 근데 부정하게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이 따라오죠.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그래도 형벌로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30번 돌았습니다. 자, 30번도 중요한 문제죠. 자, 30번 개공사가 법원 입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후 입찰에 참석하려는 경우 실제상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인수하는 권리다. 그런 뜻이죠. 자,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을 내가 받고 나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을 삭제주의라 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등은 경매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삭제되는 권리는 안전합니다. 자, 인수되는 권리 3가지 암기하셔야 되죠. 위험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3가지 항상 인수 암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삭제와 인수가 끝나면 남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 남는 것들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그렇게 정리되죠. 마지막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삭제,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찰부동산에서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인수주의 찾아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로 보존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순위로 보존 가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된 권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이게 보존 가등기가 뭔지, 뭐 가압류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경매라는 것은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선순위, 제일 앞에 보존 가등기는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으니까 인수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삭제입니까? 2. 등기부의 선순위로 가압류 등기의 후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삭제되는 선순위 등기의 후순위로 있다. 무조건 삭제, 삭. 등기부의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삭제됩니다. 삭제.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에 앞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보고 계십니까? 항상 삭제되는 권리 삭.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다수의 임차인이 있으나 모두 배당을 요구했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들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뭐한다? 삭제. 배당 요구를 왜 하죠? 돈 받으려고 배당 요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돈 받으면 삭제되는 권리. 그래서 위험이 가장 큰 것 1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권리 분석은 우리가 주어진 암기표 등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은 삭제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 안 하면 인수를 스스로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31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31번 역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하되 매각 결정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요거 때문에 틀렸다 그죠? 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종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경매가 처분되면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자, 배당을 요구할 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들 1, 2, 3, 4 등기되어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죠. 등기부가 순서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찍은 자입니다.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 이런 자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죠. 자, 등기가 돼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 요 말이죠.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매각 결정기일 일이 아니고 최초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경매하는 날 이전의 날로 법원이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4월 15일 경매합니다. 그러면 4월 1일까지는 하세요. 라고 첫 경매길, 최초 매각 경매길 이전의 날로 정해집니다.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최초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맞죠? 특히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매수 신청 보증금인 것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를 최저 매각 가격을 자기가 매수하는 가격의 10분의 1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 이것도 중요하죠. 기일 내라고 하면 틀려요. 작은 글자 문제인데 기한 내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4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중요한 지문이죠. 최고가 매수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최선순위 1등이 최순위가 1등이 1억 5천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치고 자, 그럼 2등이 차순위를 할 수 있는 것은 1등 최선순위 그러니까 1등에 1억 5천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빼면 1억 4천이 되잖아요. 1억 4천 이상 하고 2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무조건 2등이 되는 게 아니고 최고가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5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임대주택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이라고도 하고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임대주택법 또는 뭐 민간임대주택법 이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임차인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개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답은 3번인데 배당 요구 종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초 첫 경매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32번 돌았습니다. 자, 32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또 단순 암기식이다. 그죠? 자, 이게 그 형벌과 과태료는 단순 암기식은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500만 원짜리 운명, 이역,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부당 표시 광고를 한 연자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연자씨, 연자 하니까 좀 늦게 해서 연자씨까지 붙였고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를 한 연자씨가 500인데 이 5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돌았고 답은 3번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자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 들어오죠.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모니터링 들어왔죠. 모니터링 500만 원짜리.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설명합니다. 자료 들어왔죠.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위반한 협회인데 자, 운명이요 할 때 여기 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요에 네 가지가 협회인데 여러분들은 운용 실적 이런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협회 하면 무조건 500이라고 기억합니다. 협회 하면 자동으로 얼마? 500. 아마 이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내용들이 전달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신고 위반은 이복의 문표 반납표 100만 원짜리 이것도 아주 기본 문제,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33번 들어왔습니다. 자, 33번도 경매에 관련되는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또 암기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 이렇게 공부합니다. 보, 입, 차, 보, 공, 임, 포. 아, 좀 많죠? 7개입니다. 자, 이 보임차보 공인포, 보증금 납입,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임차인 우선매수, 그리고 그 2개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이 보임차보 공인포가 매수 신청해 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데 7개 양이 많죠. 자, 혹시 보임차보 공인포를 만약에 이해 못하거든 답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하면 X 이거 체크하는 게 큰 겁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임차보 공인포 보정제공 돌았죠. 임차인 우선매수 차순위 우선매수 그리고 임차인의 이 행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이 매수신청 대리의 7가지 행위도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이 많으니까 이건 좀 암기하셔야 되죠. 보임차보 공인포까지를 정리했습니다. 34번 들어갑니다. 34번이 자, 34번 여기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내용과 예규입니다. 역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여러분,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도 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도 반드시 출제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으로써 문제를 정리하시는데 틀리는 것, 옳지 않는 것 5번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자, 옳지 않는 것 5번부터 갑니다. 자, 거기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공사 또는 소공사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소공사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경매 행위는 누구밖에 못한다? 개공사밖에 못합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소공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매 행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사만 할 수 있고 소공사가 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34번 맞는 지문들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에서 옳은 것.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구에게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업무는 개공사만 할 수 있고 2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실무교육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경매 업무에 있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을 합니다. 3번 지문. 자, 업무 정지를 받았을 때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 받았다고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 중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매 업무는 반드시 업무 정지 받으면 표시합니다. 4번 개공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자,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틀리는 것 5번. 자,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공사 또는 소공사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소공사 경매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35번 들어갑니다. 자, 35번 중개수수료와 실비에 관련되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죠. 자, 35번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주택외라 그랬습니다. 주택외인 중개대상물인 경우 개공사는 거래 금액의 얼마? 1000분의 9조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실비요율표에 명시해야 한다. 주택외는 1000분의 9.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자, 공부합시다.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누구 사정으로?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공사가 잘못을 했다면 못 받지만 당사자 간의 사정은 받을 수 있다. 3번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이 10만 원이면 월차임에게다가 얼마? 70을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5천만 원이 안 되죠. 5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 100인데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천이잖아요. 5천이 안 되면 70을 곱합니다. 4번 경기도 성남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게 맞죠? 여러분 중개보수는 물건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따라갑니까? 사무소 소재지. 자, 사무소가 어디 있다고요? 경기도 성남에 있으니까 그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것도 중요하죠. 5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청구하는데 이 권리관계라는 게 아파트를 거래하면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이런 거 하나 떼야 되죠. 그런 이럴 때 들어가는 경비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매수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죠. 권리관계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36번 들어왔습니다. 자, 수수료 계산 문제 들어왔죠. 자, 개공사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금액이 3억입니다. 병 소유 토지 금액이 1억 5천만 원짜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교환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돼갑니다. 그래서 교환을 넣었고 여러분 교환을 하게 되면 공식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개공사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단 개공사는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1000분의 9로 받기로 하였고 명시해 놨습니다. 자, 중에서 큰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짜리를 기준으로 한다? 3억짜리를 기준으로 하죠. 3억 곱하기 1000분의 9
그 0.9%로 한다 이 말이죠. 39, 27, 270만 원이 나오는데 자 갑과 을로부터 둘 다 받아야 되죠. 총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둘 다 받으니까 답은 540만 원. 뭐 계산 문제 결코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 계산 문제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 교환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문제죠. 원래 교환에 대해서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번 들어왔습니다. 자, 37번. 자,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에 들어옵니다. 자, 시도지사는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러분, 교육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 국토장관이 마련합니다.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면 이런 시도지사가 실시할 때 서울시가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토장관이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1번 법인의 사원 또는 2번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모두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죠? 28에서 32시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수교육은요 12에서 16시간. 직무교육은 얼마죠? 3에서 4시간. 암기법. 직무교육이 3, 4니까 3, 4, 12. 12에서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입니다. 12 더하기 16, 28 잡아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3, 4, 12, 4시간 더 받았고 합치면 28, 4시간 더 받으면 32. 그죠?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소공사는 실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소공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5번 국토장관이 실무교육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교육 대상과 질차 등을 만듭니다. 이것을 교육 지침에 들어간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 2번 체크했습니다. 38번 내려갑니다. 자, 38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자,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지급 문제가 들어와 있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두 자료는 이렇게 비교해서 했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포상금이 다음 문제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이다.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답은 5번 들어옵니다. 포상금은 당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했을 때 지급하지 집행유예가 아니죠.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공부합시다. 등록증 양도되어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입니다.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국고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자,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은 2개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38번 보셨습니다. 자, 39번 이제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협회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자, 39번 협회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 답은 4번 들어오는데 이 4번 지문은 반드시 암기합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 국토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자그만치 7개가 있다가 다 없어지고 지금은 1개만 보고합니다. 뭐를? 총회 의결 내용.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틀리는 것 정리됐고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하되 이때 법인은 사단법인으로 하죠.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인데 협회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사단법인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드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둘 필요는 없다, 맞다. 예전에는 서울에 두라 그랬지만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게 만들어졌죠. 전국 어디에든 둘 수 있습니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는 회원 600명이 참석하는데 협회에 대한 숫자 300부터 출발하죠. 자, 발기회의를 합니다. 만들자라고. 그러면 처음 하는 회의를 총회는 600명.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이 협회를 만드는 숫자죠. 그래서 이거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300, 그것의 2배, 600, 그리고 120. 요거 숫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연히 공개사업할 수 있다. 공개사업은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는 주된 업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40번 문제입니다. 자, 40번 돌았습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공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거행한다. 거행이 감독 요건입니다. 그가 뭐지요?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거행한다. 자꾸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 이런 내용은 없죠. 자, 볼까요?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합니다. 자, 그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거행 돌았죠? 거행.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서 여러분 정지나 취소를 왜 내립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나 취소를 내리죠. 그리고 마찬가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 그러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처분이라는 법조문의 두 조문을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 법 위법 행위 확인, 이 법을 위반했을 때까지 해서 풀어서 4개로 만든 거예요.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를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감독 사유가 뭐라고요? 거행한다. 감독은 거행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